자꾸 더 먹으라고 해가지고. 누가 더 먹으래? 아버지께서. 안녕하세요. 산부인과 전문의 미니아빠입니다. 오늘 슈니 어머니가 제 진료실에 왔습니다. 뒷모습이긴 하지만 반가운 얼굴이고, 슈니 엄마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슈니 동생이 태어나요. 슈니가 제왕절개를 했어가지고 슈니 동생도 이제 수술 예정이죠.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한 며칠 남았죠? 수술 날짜 3주. 안 3주. 남았어요. 얼마 안 남았네. 뭐가 제일 힘들어요? 첫째를 보면서 보는 게 아무래도. 맞아. 몸은 어디서 제일 힘든 것 같아? 몸은 골반이 아무래도 불편한데 그래도 첫째 때보다는 살찔 틈이 좀 없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아요. 좋은 건강, 좋은 건강. 네. 두 번째 임신이라고 해도 또 궁금한 것도 계속 생기는 것 같고, 또 둘째만큼의 또 걱정도 또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또 상담하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,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씩 네. 질문하고 답변을 해볼게요. 운동도 챙겨서 해야 되고 또 여행도 다녀야 되는데 추울 때 밖에 돌아다니는 건 상관이 없을까요? 추울 때 나가는 건 괜찮아요. 오히려 제 생각에는 막 더울 때보다는 추울 때가 좀 나은 것 같아요. 이제 추울 때는 옷도 입을 수 있고, 뭐 핫팩이나 이런 거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는데, 대신에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죠. 맞아요. 눈도 많이 오고, 눈이 안 왔더라도 바닥에 이제 블랙아이스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 미끄러운 것만 조심하면 충분히 나가도 괜찮습니다. 양수가 너무 뜨거우면 안 된다고 하던데 음. 반신욕이나 온천 같은 거 할 수 있나요?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, 양수의 온도가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게 되면 태아한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래요. 보통 그거는 한 양수의 온도를 한 40도 정도 이상 올라가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집이나 아니면 목욕탕이나 온천 같은데 수온을 측정할 수 있다. 그러면은 맞아요. 한 35도에서 37도 사이 체온이랑 비슷한 정도 온도로 물 온도를 맞출 수 있다면 반신욕 같은 거 한 30분 정도 해도 괜찮습니다. 근데 이제 몇 도인지 알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거나, 뭐 건식 사우나가 됐든 습식 사우나가 됐든 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고, 목욕 뭐 해도 되는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바닥이 너무 미끄러울 수 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욕조에 있다 나올 때 갑자기 일어나면 좀 어지러울 수 있어요. 두 가지만 조심하고 온도만 잘 맞춰서 한다면 반신욕 정도 가볍게 해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을 수 있습니다. 평소에 회 종류를 좋아하는데 겨울에는 회나 굴 같은 거 그런 날 것들 먹어도 안전한가요? 날 것이어서 뭐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도 많긴 하지만 몇 가지 주의만 한다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첫 번째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게, 이제 중금속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. 그 중에서도 좀 위험한 생선들, 큰 생선, 그 상위 포식자인 생선들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. 그 대표적인 거는 참치, 뭐 눈다랑어, 황새치, 청새치, 그런 거랑 삼치 중에서도 좀 큰 삼치, 그리고 좀 잘 안 먹긴 하지만 상어랑 고래,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조심하면은 뭐 생선은 뭐 회로 먹는 거 충분히 괜찮아요. 그리고 어떤 데서 먹는지도 중요해요. 위생적으로 저 관리가 되는 곳. 그리고 이제 그 장염 시즌이 있잖아요. 이제 노로바이러스나 아니면 뭐 대장균 이런 것들이 유행할 시즌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럴 때는 좀 피해서, 특히 뭐 생굴이나 조개구이 같은 거 먹을 때 그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. 요새 노로바이러스는 또 겨울에 많이 유행을 해요. 맞아요. 뭐 식중독하면 뭐 여름에만 유행할 것 같지만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에 많이 유행을 하는데, 굴이 또 철이잖아요.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참기 힘드시겠지만, 이렇게 특히 올해 노로바이러스가 좀 많이 유행 중이라고 하니까 생굴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임신 후기가 되면서 몸무게가 잘 안 늘고 있는데 아기가 조금 작은 편이라 해가지고 걱정이 되거든요. 살찌우는 방법이 있을까요? 근데 몸무게라는 거는 이제 본인 몸무게 얘기하는 거죠? 제 몸무게도 많이 안 늘었고 아기도 그렇고, 조금 작더라고요. 조금 작고. 네. 사실 그 임신 중에 임산부 체중이랑 태아의 체중이랑 큰 상관은 없어요. 뭐 임신부가 살이 찐다고 해서 아기도 같이 찌는 것도 아니고, 살이 안 찐다고 해서 아기도 안 크는 것도 아니고, 만약에 본인이 체중이 많이 안 는다 하더라도 아기가 잘 크고 있다면 크게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사실 아기가 더 걱정이 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우리가 자궁내 성장 지연이라고 얘기를 할 때 기준이, 보통 같은 주스에 있는 아기들 100명을 쫙 세워가지고 앞에 작은 애들 10명, 그 기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다고 보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그 기준 안에 들어갔다 하더라도
성장 곡선이나 다른 뭐 양수, 뭐 혈류 이런 것들 다 같이 고려했을 때 작지만 잘 크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분들보다 자주 진료를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요. 지금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긴 하겠지만 성장 지연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억지로 막 더 키우려고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. 자꾸 더 먹으라고 해가지고. 누가 더 먹으래? 아버지께서. 아버지 앞에서만 많이 드세요. 임신 중에 컨디션이 괜찮으면 해외여행을 2-3번 이상 가도 괜찮을까요? 그래도 되죠. 나도 그러고 싶다. 이게 시간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정도 되면은 여러 번 가도 괜찮아요. 그런 질문 많이 하실 때 보통 비행기 타면은 태양 방사선 같은 데 노출이 많이 돼서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사실 우리가 직업적으로 막 하루에 몇 번씩 비행기 타는 거 아니고 그 정도의 방사선 노출은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정도는 아니다. 특히나 이제 임신 중에 태아한테도 미치는 영향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다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. 그러면 공항에 있는 보안 검색 때는 거기는 괜찮나요? 엑스레이 노출 때문에? 사실 거기 내가 임신인 줄 모르고 거기 통과했다. 그럼 걱정 안 해도 돼요. 거기는 엑스레이에서 나오는 방사선 조사량이 굉장히 적고 태아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안 검색 때 지나갈 때 임신했다고 하면 거기 옆에 돌아서 딴 데로 지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러면 임신 중에 비행 시간을 되게 길어도 괜찮을까요? 사실 장거리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은데, 만약에 장거리에 가게 됐다 그러면은 그 중간중간에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좀 걷고 스트레칭도 하고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다리 쪽에 혈전이 잘 생길 수 있어서 그래요. 보통 우리가 이런 걸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비행 시간이 6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면 좀 잘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 이내이면은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, 근데 그래도 또 잘 많이 붓고 불편하니까 혈전 예방도 되고 부종 예방도 되는 압박 스타킹 적용하면은 여러 가지 안전하게 비행을 좀 할 수 있어요. 둘째가 훗배아리가 더 심하다는데 진짜인가요? 맞아요. 이건 의학적으로도 딱 밝혀져 있어요. 보통 이제 아기 낳으면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리고 제왕절개 하시더라도 수술 부위만 아프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, 사실 숫배아리가 생각보다 꽤 아프잖아요. 이거 겪어보신 분들은 정말 이거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는 많이 하시는데, 숫배아리를 다른 말로는 산후통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애프터 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. 결국 이제 아기 낳고 또 아픈 거. 근데 이 훗배아리의 원인은 자궁 수축이에요. 자궁이 근데 아기 낳고 수축이 잘 돼야 돼. 그러니까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안심을 좀 해요. 수축이 잘 되고 있구나. 너무 안 아프면 좀 이상하거든요. 왜냐면 이게 태반이 떨어진 자리가 지혈이 되려면 자궁이 수축을 잘 해야 되거든요. 훗배아리는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고, 이게 신기하게 출산 횟수에 비례해서 수축이 더 세진대요. 그래서 이제 제왕절개하면은 수술 부위 또 아픈데 자궁 수축까지 해버리니까 더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인 거는 아기 낳고 한 3일, 길면 5일 이내 대부분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너무 아프면은 진통제 충분히 맞으면 됩니다. 임신 중기가 넘어가면서 허리 통증이 많이 생겼는데 그치. 파스를 붙여도 괜찮나요? 근데 파스는 웬만하면 안 붙이는 게 좋아요. 이제 진통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임신 중에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진통제는 타이레놀로 잘 알려져 있는 아세타미노펜 계열 약이거든요. 임신 중에 웬만하면 피하는 진통제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, 줄여서 영어로 엔세이드, 이부프로펜, 프로펜 계열, 이런 약들은 임신 중에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. 근데 파스의 주성분이 엔세이드 계열이에요. 이게 그리고 아픈 부위에 붙인다 하더라도 피부로 흡수돼서 전신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 임신 중에 웬만하면은 파스는 안 붙이는 게 좋고, 이게 뭐 한방 파스나 이런 제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이런 엔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파스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붓기차들은 요새 많이 팔아가지고 붓기차 마셔도 된다고 하던데 임산부도 괜찮나요? 마셔도 돼요. 근데 이거를 붓기 빼는 용도로 마시기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어요. 우리가 임신 후기로 갈수록 많이 붓잖아요. 네네.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붓기 뺀다고 막 검색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만큼 광고도 좀 많이 있고, 사실 그렇게 음식이나 차로 우리 몸의 부종을 제거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. 그리고 만약에 음식이나 차로 우리 몸에 부종이 잘 빠진다 하면 그것도 문제예요. 이뇨작용이 너무 센 거야. 이뇨작용이 너무 잘 된다는 거는 우리 몸 안에는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서 탈수가 될 수 있고 전해질 이상까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. 이 정도의 효과가 있으면 사실 음식이 아니고 이미 약품으로 넘어갔을 거예요, 분류가. 그래서 사실은 음식이나 차로 붓기 빼는 건 사실 한계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부종 자체는 지금 물론 되게 힘들고 불편하지만 아기 낳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부분이니까
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압박 스타킹 같은 거 잘 착용하고 잘 때 좀 다리 높여놓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붓기가 심해지는 걸 좀 막을 수 있어요. 붓기차 같은 거 괜히 돈 쓰지 말고 뭐 마셔도 돼요. 그지만 이제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막 물 대신 먹는 거는 저는 크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이뇨 작용을 좀 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그러면 수분을 오히려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물로 하고 부종이 심할 때는 그 압박 스타킹하고 마사지도 좀 하고 다리를 높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이제 3주밖에 안 남아가지고 애기 낳고 보겠네요. 그럴 것 같아요, 그죠? 진짜. 애기 낳고도 이제 한동안 뭐 조련에 갔다가 너무 어릴 땐 또 가기가 힘드니까 또 그러면 둘째는 또 빨리 보러 오셔도 뭐 요즘 감기랑 독감이 유행이니까 조심하고 네, 있어요. 그런 거 첫째도 조심하고. 안 걸리게, 저도 안 걸리게. 네. 오늘 그 슌이 엄마 출산 한 3주 앞두고 궁금한 내용들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혹시 뭐 이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거 있거나 영상 주제로 또 참았으면 좋겠는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제가 이제 기회 되면 또 그 내용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순산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